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일루미네이션 앨범으로 여러분과 더욱더 가깝게 다가온 바이올리니스트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또 교수이자 코리아나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음악 감독, 그리고 쿼르텟 21, 1991년에 창단된 이 실내악 단체를 이끌고 계신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그 이제 세 번째 이 베토벤 시리즈의 앨범인 일루미네이션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베토벤 곡 말고 또 아울린이라고 하는 이 스웨덴 토르 아울린의 곡을 소개를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이제 또 기억하고 있는 앨범인데요. 자, 이렇게 앨범 시리즈를 인스퍼레이션, 또 리플렉션,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세 개의 앨범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계신데 이 주제가 일단 베토벤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베토벤 이 바이올린 소나타를 이렇게 어떤 주제로 삼아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훌륭한 작곡가들이 있는데 베토벤이야말로 네. 한두 장르에서 이 역작을 쓸 뿐 아니라 네. 전 종목에서 정말 이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베토벤을 이제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변화 있는 그의 일생을 통한 다른 작품 성향을 보이면서 이 작품 생활을 한 사람이어서 저한테도 이 베토벤은 너무 다가가기 거의 힘들 만큼 네. 정말 거대한 네, 그죠? 거의 뭐 인간으로서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쓸 수 있을까 하는 항상 경이로운 그런 존재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맨날 흔한 말로 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이쯤 시기에 누구한테 사실은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거를 꼭 CD를 만들어서 뭐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요. 네. 뭔가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이런 위대한 작곡가를 조금 조명해 보고 싶고 내가 좀 더 느껴보고 싶고 예. 또 이 산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 이제 베토벤을 다양하게 바이올린 소나타뿐 아니라 네. 다른 챔버 뮤직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심포니 다 했었지만 좀 이쯤에서 한번 베토벤 소나타가 10개가 있는데요. 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이 10개를 한번 해보면 내가 어떤 아웃풋이 나오거나 느낌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면서 베토벤이 하도 뭐 훌륭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베토벤만 하는 거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늘 관심이 있었던 다양한 작곡가의 소품집도 함께 네.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2023년에 1년 동안 네. 그 베토벤의 10개 소나타와 그다음에 소품집 4 작곡가의 소품집을 함께 네. 녹음을 피아니스트 오윤주 선생님하고 쭉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편집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현재 3집까지 나온 상태예요. 네. 지금 인스피레이션 앨범 첫 번째 앨범 나왔을 때 네. 5번 스프링하고 6번 또 8번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 여기에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Much Ado About Nothing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 헛소동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데인젤 워싱턴 주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정말 코른골트가 너무나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그 정원 씬을 정말 멋있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 곡을 같이 또 넣어주신 게 정말 뭐 신의 한 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포근하고 다정하고 베토벤에게서 또 약간 보충해야 될 부분 뭐 약간 영양소로 따지면 하나 더 보충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베토벤 5, 6, 8번과 코른골트의 Much Ado About Nothing 이렇게 그 이렇게 짜신 이유 이렇게 같이 넣어주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콩골드는 그 유럽에서 아주 정통적인 그 작곡 수업을 받은 작곡가인데 네. 이제 뒤늦게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네, 네. 그 영화계에 아주 지대한 업적을 남긴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베토벤은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정통의 내용인데 네. 그런 정통적인 음악적인 기법이나 그런 류를 따라서 네. 그러나 또 대중하게 굉장히 어, 이 대중적인 음악으로 아주 훌륭하게 발전한 네. 어떻게 보면 영화계에서 거의 그렇게 엄격한 교육을 받은 거의 첫 번째 네. 인물이면서 네. 대성을 한 작곡가여서 그렇게 같이 엮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훌륭한 그 작품이 나온 것 같고 그 제목을 이렇게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첫 앨범을 지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 CD를 보는 사람에게도 인스피레이션이 됐으면 좋겠지만 영감. 그거보다는 네. 제가 그 이 베토벤이나 콩골드로부터 받은 영감을 나누고 싶은 You are my inspiration 이런 의미가 더 커요. 근데 이게 이제 인스퍼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네. 또 리플렉션, 또 반영, 그다음에 또 일루미네이션, 환상입니까? 이거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이 전부 다 션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다음엔 무슨 뭐가 오나요 이제 또?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스피레이션은 사실 그냥 Music is my inspiration. 네, 네. 뭐 베토벤 is my inspiration 이런 네, 의미에 네, 네, 굉장히 쉽게 제가 제목을 뭘로 하실래요? 예, 이제 예. 워너 이 뭐죠 CD 컴퍼니에서 네, 네, 네.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탁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나왔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션도 나를 이런 음악을 통해서 리플렉트 하는 의미의 네, 리플렉션이었고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어려워지네요. 왜냐면 이제 가능하면 음률을 좀 맞춰서 이 흐름이 예쁘게 네. 그렇게 제목을 하고 싶었고 지금 3집까지는 너무 잘 맞습니다. 4집을 그래서 지금 Inspiration, Reflection, 4집은 그래서 아직 Illumination. 고민 중이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에 낼 때 한 네. 6개월 간격으로 편집해서 내겠다는 계획이어서 이게 계획대로 나오면 4집은 9월 초에 나오는 이야.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작업을 이제 물론 녹음하는 기간은 좀 짧겠지만 뭐 하루 이틀 뭐 이럴 때 다 하잖아요. 보통 뭐 3일까지도 하지만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보통은 녹음을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네. 그 개인 차가 있겠지만 한 50분에서 60분의 CD 한 장이 나오려면 네. 한 3일을 풀로 네네. 그러니까 뭐 오전 오후 이렇게 예, 해서 예. 하루 종일 녹음한 다음에 이제 편집 과정은 또 있겠지만 예, 그렇게 예. 하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네. 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좀 일정이 뭐 학교 일정도 있고 타이트하시죠. 다른 일정도 네. 있고 그다음에 함께 제가 이제 하자고 한 지금 성신여대 네. 학장님 하고 계신데 네, 네. 오윤주 피아니스트도 네. 제가 그렇게 여러 날을 비워서 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길래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말이 아니고 네. 제가 이거를 꼭 해가지고 CD를 내리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CD까지 오긴 했는데 네. 저는 일단 CD를 내겠다고 마음먹어서 시작하는 한 것보다는 네. 베토벤 10개를 내가 쭉 녹음을 하면서 그 흐름 네.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베토벤을 그전에도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네, 네, 네.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귀결이 될지 네. 도착이 될지가 첫째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 그냥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랑 베토벤 10곡하고 네. 이제 소품들을 몇 개 제안하면서 이 소품 중에서 제가 이제 제안하기는 한 6, 7곡 제안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4곡만 골라보세요. 오. 나로서는 그 6곡, 7곡 다 좋으니까 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윤주 선생님 또 피아노 파트의 중요도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 흥미에 땡기는 4곡 정도 골라서 일단 녹음을 하고 1년 동안 하고 그래서 네. 저희는 녹음을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뭐 베토벤 1번, 2번 순서대로 그냥 했어요. 1번, 2번 그래서 한 3일 네. 하고 또 3주 후에 또 그 다음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네. 방학 때 오윤주 선생님하고 저하고 조금 여기 한국에 없을 때는 좀 네. 걸러서 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꼭 뭐 어째야 된다 네. 이런 건 없었지만은 네. 둘이서 약간 어떤 학구적인 모드? 오. 왜냐면 당장 연주에 내보낼 준비는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우리만의 새로운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네. 그 녹음하는 과정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네. 편집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아. 보통은 편집을 이제 다른 톤 마이스터하고 이번에 같이 제가 이 작업을 한 톤 마이스터 말고 다른 톤 마이스터하고도 제가 작업을 좀 덜 해봤는데 네. 그럴 때는 편집 과정은 제가 사실 거의 안 하고요. 네.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좀 편집이 된 후에 제가 좀 체크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이민호 대표라는 톤 마스터하고 네.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분하고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을 같이 했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좀 디테일하고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제가 뭐 틀린 부분, 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네. 제가 이제 저를 바라보는 제가 거울로 이렇게 포장 없이 봐야 되는 네. 부분이 네. 네.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편집 1년 동안 녹음을 하고 네. 또 편집은 그 6개월에 CD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예. 번호를 미리 정해서 이번에 내가 5, 6번하고 콩골드를 내보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그 곡들 소품들과의 매칭이 좀 네. 재밌게 어.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베토벤 뭐 너무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제껏 많은 베토벤 전곡 시리즈 녹음을 해왔고 네. 했는데 그냥 1, 2, 3, 4, 5, 6 해서 뭐 10번까지 그렇죠. 하는 게 왠지 오.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그런 그러니까 감각으로 김현미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만의 네. 컨비네이션 뭐 그걸 찾으신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어. 그런 걸 하고 싶었어서 순서도 좀 제가 마음대로 바꿨고요. 네네. 이제 어느 번호와 어느 번호와 네. 소품은 어떤 것과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미 10개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다 녹음하신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군요. 모두 있어요. 또 지금부터 또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제목 타이틀이 중요하니까 타이틀을 정해야 되고 네네네. 이제 편집을 좀 마무리해야 되고. 이야 그렇군요. 근데 이 첫 번째 앨범에 5번, 6번 그리고 7번이 아니라 5번, 6번, 8번으로 가신 이유는 뭘까요? 이건 뭐 큰 이유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다 녹음을 한 다음에 네. 이왕이면 녹음을 했으니 네. CD로 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이게 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그 8번까지를 넣지 않으면 이건 어. 사실 이런 건 아름다운 얘기라기보단 현실적인 얘기여서 네네네. 그거를 굉장히 넉넉하게 트랙을 쓰면은 네. 제가 이 CD를 5개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길이도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길이가 좀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제가 4집 정도면 되는데 5집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아. 길이가 늘어진다. 네, 제가 네, 괜히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개의 CD에 다 넣다 보니까 네. 7번은 꽤 긴 발린 소나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넣고 예. 네, 5, 6번 넣고 8번 넣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에그피알 스튜디오인데요. 네. 뒤에 보시면 벽이 네. 에그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 계란이 아주 잘 무르익은 그런 노란색인데 그런 노란색이 또 상징하는 것이 개나리, 봄, 이 스프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뭔가 팍 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봄날의 느낌을 이 곡에 담은 그래서 이 곡을 첫 곡으로 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24 스프링 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 곡 듣고 또 녹음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 듣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김현미, 피아노의 오윤주의 연주입니다. 앨범 인스피레이션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24 스프링. 이 스프링 자체가 굉장히 그 튀어오른 듯한 용수철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좋은 봄날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김현미의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의 오윤주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이 원래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시고 많이 공연을 하시고 그랬나요? 네, 제가 그 오윤주 선생님은 제가 그 음악 감독하고 있는 네.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멤버시고요. 아, 네네네. 거기서 이제 여러 번의 연주를 했고,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윤주 교수님의 패밀리가 완전히 다 음악가 음악가.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의 남편 지금 KBS 수석하시는 첼리스트 김우진 선생님, 네. 또 그의 동생 연세대 교수 비올라 김상진 교수님, 네. 그다음에 그 두 김우진, 김상진 교수님의 아버님, 김용윤 김용윤. 교수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네. 그들과 다 제가 연관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러시죠. 네. 오윤주 선생님은 조금 늦게 만나지만 그의 부군이랑은 제가 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네. 다 알던 분이고 그래서 연주 네네. 많이 잘 했고요. 네.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뭐 아주 젊고 좀 신선한 분들도 좋지만 네. 또 제가 제 나이에 저의 이런 인생을 담아서 하는 연주에 네. 그런 어떤 비슷한 감성의 예. 나이?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오윤주 선생님하고 하고 또 오윤주 선생님은 워낙 테크닉도 좋지만 너무 브라이트하시고. 네, 너무 예, 똑똑하세요. 맞습니다. 볼수록 네. 너무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해서 원래 그 피아노 잘 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네, 아니면 오윤주 너무 선생님. 테크닉도 네. 좋고 네.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내추럴하시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그냥 이게 한 곡만 하고 그냥 하루만 잠깐 하는 거면 또 다른
다른 것들을 좀 더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제가 여러 곡을 오랫동안 함께 작업하려면 네.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를 예. 모두 다 아우르고 계시는 어.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네.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뭐 흔쾌히 네. 그래서 아니, 같이 근데 하게 됐죠. 예, 그 이렇게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0곡을 다 연주하시고 나니까 녹음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다시 이렇게 좀 반추가 되면서 지난 날들이 다 떠오르고 추억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도 생기나요? 어떠셨나요? 너무 거창하게 물어보셔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하나 좀 다른 거는 제가 네. 예전에 KBS에서 그 한국의 음악가라는 예. 시리즈에서 네네. 예전에 저하고 김대진 지금 한예준 총장님하고 예, 예, 했던 예. 베토벤 소나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소나타하고 이제 이번에 이 소나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소나타 또는 뭐 생각이 다 이 아웃풋으로 나와서 연주에 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때 생각했던 제 음악 그리고 제가 그걸 틀었을 때 그 질감과 이번에 또 작업의 내용이 아주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떻게 의미에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을까요? 그때는 뭐 좋게 말하면 훨씬 더 소리나 질감이 네. 아주 팽팽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렇고 좀 네. 성깔이 사납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고 네. 이번에는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예.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연주를 하고 싶다. 예, 예. 그다음에 어디 선생님 가서 따뜻함의 상징이시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소프트 카리스마. 아니. 근데 어디 가서 연주를 들어도 네, 네, 네. 굉장히 따뜻하게 와닿는 연주에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고 그래서 네,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좀 그런 쪽으로 좀 조금 포괄적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졌나 싶고요. 뭐 네. 제가 제 연주를 설명하기는 좀 무한한데 네, 네. 그래서 좀 그런가 싶고 약간은 좀 따뜻해진 느낌. 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옛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그걸 그렇게 대조해서 듣지 네, 않았다면 네, 네, 네.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많이 변한지를 제가 아마 전혀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은 정말 그 평소에도 이렇게 음악회 할 때 또 뭐 전주에 그 또 우리 비바체 체인버 오케스트라 이렇게 공연할 때 이제 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따뜻하셔서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성품이 너무 따뜻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그 기대게 뭐 너무 훌륭한 큰 누님이나 뭐 고모 뭐 이런 컨셉 이런 따뜻한 그 느낌이 있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번 그 첫 번째 앨범에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에리 코른 골트의 Much Ado About Nothing 그 중에서 역시 뭐 가장 또 그 발군의 아름다운 장면 Scene in the Garden 이 가든 씬이 되겠는데 요 작품을 또 멋있게 녹음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저께 또 그 예습하느라고 듣는데 막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가든을 막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한번 이런 거 연주하실 때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연주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제가 저 콩골드 4개 소품은 사실 그 예전에 리사이틀에서도 했었고 네. 가끔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앙콜곡으로도 하면서 이제 멘트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그냥 그 당신의 마음의 정원이 네.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멘트를 하고 하는데 네. 네, 제가 그런 정원을 연주하고 할 때는 그 모든 사람에게 좀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고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네. 그런 그 모든 감성이 아주 충분히 녹아 있는 컬러풀한 정원 네. 그런 정원이 되었으면 하고 선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주를 하는데 네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곡이죠. 네. 곡이. 셰익스피어의 이 헛소동은 그야말로 아주 잘 모두 짜여져 있는 그런 커플들인데 갑자기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대 소동. 근데 그 나중에는 다시 원위치 네. 제자리로 가서 헛소동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게 된 건데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또 잘 얘기해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이 정원에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밤의 그 정원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곡을 한번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Singing in the Garden, Much Ado About Nothing 중에서 파이올리니스트 김현미, 피아니스트 오윤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팟캐스트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청담봄 여성의원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청담봄 여성의원은 자궁탈출증, 방광류, 요실금 수술 전문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22년 경력의 원영석 원장은 난치성 여성 통증 치료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60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여성 전문 클리닉 청담봄 여성의원 기억해 주세요.